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핵심 직무, 보안 엔지니어링.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종류별 보안 설정 방법을 알아보고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구현하는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정보자산 지킴이 보안맨과 함께 데이터베이스를 모의 해킹할 때 어떤 점을 점검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보안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 보안 구현. 오늘의 수행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학습을 통해 수립된 구현 계획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환경을 설정하고 지리어와 저장 프로시저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현된 데이터베이스 보안이 결함이 있는지 점검하고 결과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 보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보안 엔지니어링에 대해 알아볼 정보 보안 지킴이 아나운서 박다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데이터베이스 보안 구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전정훈 강사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 주제는 데이터베이스 보안 구현 테스트인데요.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개념부터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이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네,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관련 있는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집된 데이터들의 집합을 의미하고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해서 필요한 정보를 생성하는 컴퓨터 중심의 시스템으로 데이터베이스, DBMS, 데이터 언어, 그다음에 사용자, 컴퓨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종류별로 이 보안 설정도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크게 MySQL과 오라클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MySQL의 보안 설정에 대한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MySQL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에 앞서서 MySQL이 동작하는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보안 패치를 적용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MySQL의 디폴트 설치 시에 설정되지 않은 채 비어있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패스워드를 변경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격에서 MySQL 서버로의 접속 가능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행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데이터베이스 내에 사용자별 접속 또는 권한 설정 확인이 있겠는데요. 각 유저별로 데이터베이스 권한 설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MySQL 버전 확인 및 보안 패치 적용인데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MySQL 데이터베이스의 버전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MySQL의 데이터 디렉토리 보호 여부를 봐야 할 것인데요. MySQL은 테이블의 데이터를 파일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라클은 어떤가요? 네, 최소 설치 진행 부분이 있겠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설치할 때 꼭 필요한 요소만 설치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폴트 사용자 아이디 확인 및 패스워드 변경 부분이 있겠는데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면 다수의 디폴트 사용자 아이디가 생깁니다. 기간 만료하지 않은 디폴트 사용자 계정들의 패스워드를 변경해야만 합니다. 최소 설치 후에 패스워드를 변경한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네, 데이터 목록 보호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목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파라미터 파일의 내용을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에디터를 이용해서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한의 부여 관련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사용자들에게 꼭 필요한 최소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퍼블릭 사용자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권한을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강력한 인증 정책을 수립해서 운영을 해야 하겠는데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철저한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한 접근을 또 제한을 해야 되겠는데요. 방어벽을 구축하거나 원격에서 오라클 리소스를 설정 변경을 제한하거나 그 다음에 접속을 허용할 때 네트워크 IP 주소 대역을 지정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해서도 암호를 설정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운영체제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 패치를 적용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란 서로 관련 있는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들의 집합체를 말하며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고 관리해서 필요한 정보를 생성하는 컴퓨터 중심의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보다 편리하게 정의하고 생성하며 조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범용 소프트웨어 시스템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보안 구현 점검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점검을 한다는 건 보안을 실제로 구현해야 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환경을 설정하고 지리어와 저장 프로시저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구현하겠습니다. 항목별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데이터베이스의 접근 제어 구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우회 접근을 방지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어를 아무리 체계적으로 갖췄다 할지라도 서버를 경유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어 솔루션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하려면 반드시 우회 접근을 차단하도록 설정을 해야 합니다. 접근 제어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제어할 수 있나요? 거기에는 몇 가지가 있겠는데요. 우선 에이전트 설치에 의한 차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 방식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어 솔루션이 설치된 경우에 콘솔 등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직접 접근하더라도 차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서버 보안에 의한 차단이 있겠는데요. 서버 보안이란 운영체제의 커널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특정 API가 호출될 때 권한을 점검해서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실행하도록 운영체제의 보안 기능을 강화하는 솔루션입니다. 계속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또 다른 방식으로는요, 이제 스니핑 방식에 의한 차단 방법이 있겠습니다. 스니핑 방식에 의한 차단을 이용해서 우회 접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록시 게이트웨이 서버를 경유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로그인한 것에 대해서 차단하도록 설정하면 우회하여 로그인하는 세션을 차단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네트워크 장비에 의한 차단이 있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대한 접근 시에 네트워크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파이어월 같은 통제 장치를 갖다 경유하게 해서 해당 장치를 통해 통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차단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설명해 주실 차단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DBMS의 기능을 이용한 차단 방법이 있겠는데요. DBMS 자체에서 접속이 가능한 IP 또는 접속을 차단해야 하는 IP를 설정하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또한 로그인 시에 작동되는 로그인의 트리거를 제공하는 제품들도 있겠고요. 이러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우회 접속에 대한 차단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이전트 설치에 의한 차단부터 DBMS 기능을 이용한 차단까지 다양한 차단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강사님, 그 밖에 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이 있겠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 암호화가 수행되게 되면 원본 데이터를 반드시 삭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암호화 후에 진행되어야 할 원본 데이터 삭제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진행 중인 디스크화 또는 이제 백업된 스토리지 모드에 해당이 되게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 내에 디스크의 원본 데이터는 테이블의 컬럼 값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인덱스 정보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유지돼야 할 것들도 있나요? 네, 기존의 평문 데이터가 이제 암호화가 되면 원본 데이터와 연관 관계를 가진 인덱스,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키, 그다음에 유니크 키, 그다음에 포린 키, 그다음에 트리거 및 디폴트 밸류 등과 같은 다양한 속성들이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원본 데이터 삭제와 제약사항 유지 외에도 또 중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암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암호화 키 관리 부분입니다. 아무리 암호화가 잘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키 관리가 허술하다면 정보 유출 사고 시 대규모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 키는 생성 이후에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정기적인 암호화 키 변경은 안전한 장소에 키를 보관해야 할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암호화를 구현할 때 적용되는 주요 기능은 무엇인가요? 네, 주요 기능에는요. 테이블, 인덱스 모두 암호화 및 인덱스 검색이 지원돼야 하고요. 네, 컬럼별 사용자 접근 정책을 통한 다양한 암호화 정책이 지원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암호화 복호화 서버에 있어서 로드 밸런싱이 지원돼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백업 복구라든지 운영자 관리, 리포트 분석 등 다양한 관리 체계들이 지원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강사님, 이런 데이터베이스 암호화의 대상은 여러 개의 서버가 되는 거 아닌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대상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이거나 다중 데이터베이스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물리적인 서버에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가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암호화에 이어서 작업 결제 구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결제를 거쳐서 수행하는 SQL이 데이터베이스 작업 결제 시스템을 우회해서 수행할 수 없도록 방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작업 결제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어와 결합돼서 구성되거나 결제 시스템을 별도로 외부 시스템을 사용해서 별도로 구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보안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는 이제 이력 관리가 있겠고요. 그다음 백업 관리가 있는데요. 이 이력 관리를 먼저 살펴보면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들에 대해서 IP, ID, 성명, 조직, 연락처 등에 관한 정보들을 이제 관리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결제자, 결제선, 구성에 대한 정보도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그다음에 작업 결제 규칙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테이블 컬럼 단위로 설정을 위해서 목표 DBMS에 딕셔너리에 가져오거나 그다음에 SQL을 파싱해서 저장하는 정보로서 데이터베이스의 계정 또는 테이블, 컬럼 정보 등으로 이제 구성되는데 이런 것들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업 관리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베이스의 작업 결제에 대해서는 이제 백업을 수행을 합니다. 보안 정책은 일정 시간 동안에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백업을 수행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특성에 따라서 별도의 보안 정책 저장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용자 로그 관리에 대한 규칙은요? 사용자 로그 관리에 있어서는요. 결제 문서는 기한 단계에서 승인 과정에 이르는 모든 이력과 승인된 문서에 포함된 SQL의 수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저장해야 합니다. 관리하는 로그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관리되는 로그의 종류로는요. 결제 시스템에 로그인한 정보, 그리고 기한된 결제 문서 정보로 SQL을 포함해서 결제 기한된 경우에는 해당 SQL 정보를 저장하고요. 사전 사후 정보를 같이 생성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로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결제 문서를 각 결제자가 승인한 이력으로 대리 결제나 긴급 결제, 사후 결제 등 다양한 결제 이력들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인된 결제 문서의 SQL을 수행한 이력 정보들과 그다음에 결제를 받도록 통지하는 규칙 정보, 그다음에 경보가 발생한 이력 정보, 권한이 없는 SQL 수행을 차단하는 이력 등을 로깅하는 정보들이 있겠습니다. 규칙이 필요한 부분이 또 있을까요? 네, 데이터베이스 자격 결제와 같은 모니터링 같은 경우 있는데요. 자격 결제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문서가 결제를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결제 과정에 있는 문서들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그다음에 결제가 늦어지고 있는 문서들은 얼마나 되는지 등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픽 기반의 화면을 제공하면 되겠습니다. 강사님,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 보안 구현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점검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네,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어 솔루션을 구축한 후에 각각의 기능들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이제 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개발 혹은 테스트 데이터베이스가 별도로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접근 제어가 구축된 경우에는 해당 환경에서 시험을 실시할 수 있겠습니다. 시험의 결과로는 이제 시험 결과서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를 관리해야만 할 것입니다. 시험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요. 시험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네, 시험 항목으로는 이제 열거를 해보면요. 로그인 제어, 그다음에 SQL 통제, 그다음에 로깅이라고 하면 이제 감사를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경보, 그다음에 SQL 마스킹, 그다음에 모니터링, 보안 정책 관리, 보고서, 그다음에 장애 대응,
로그 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니터링도 궁금한데요. 어떤 부분을 확인하게 되나요? 네, 데이터베이스 제어 시스템의 상시 감시 기능이 이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고요. 접속 세션 수나 경보 발생, SQL 수행 건수 등 다양한 지표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는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각 구성 항목별로 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험이 끝나면 이것을 결과로 관리한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아직 살펴봐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남아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어떤 시험이 남아 있나요? 네, 일단 패킷 손실 시험 부분이 있겠습니다. 스니핑 방식으로 로깅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스니핑의 특성상 패킷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상의 오류나 시스템의 사양이 부족해서 패킷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서버에 패킷 손실이 발생하는지, 얼마나 발생하는지 여부를 측정해야 합니다. 패킷 손실 시험 이외에도 또 어떤 사항이 있나요? 네, 롱 SQL 시험이 있고요. 성능 시험이 있겠는데요. 먼저 롱 SQL 시험을 살펴보면요. 수행되는 SQL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SQL을 수집해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능 시험이 있겠는데요. 인라인 방식으로 게이트웨이를 구성하거나 스니핑 방식으로 WAS에서 오는 그 모든 SQL을 수집하는 경우 대량의 트랜잭션 발생 시 부하가 높을 수도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시스템에 부과될 수 있는 최대 트랜잭션을 계산을 하고요. 30% 정도 여유를 추가한 규모의 가상의 트랜잭션을 발생시켜서 전체적으로 무리가 없는지 잘 진행되는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어 보안 적용 시험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작업 결제 보안 적용 시험은 어떤가요? 데이터베이스 작업 결제 구축 후에 시험을 해야 하는 사항은 구축된 내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결제, 즉시 결제, 사후 결제 등 처리 프로세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능도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축된 내용에 따라서 시험 항목이 결정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시험을 해야 하는 공통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결제 시스템, 작업 결제 통제, 로깅, 모니터링, 보안 정책 관리, 보고서, 로그 관리 등이 이 시험되어야 할 기능들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어 보안 적용 시험 항목과 동일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제 시스템과 작업 결제 통제의 세부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결제 시스템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로 부여된 아이디 및 패스워드가 정상적으로 체크되는지 여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결제 문서에 대한 승인 이력을 제공하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전 결제형 SQL 편집 기능과 사전 결제 시 변경 전후 정보 자동으로 생성되는지, 그 다음에 사전 결제 대상의 SQL이나 테이블, 컬럼, 데이터베이스 계정 등 설정할 수 있는지 기능을 확인해야 할 것이고요. 이 밖에도 또 찾아보게 된 또 몇 가지가 더 있겠습니다. 작업 결제 통제의 세부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IP, ID, 접속 툴 등에 따라서 결제 여부가 통제되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명이나 계정, 테이블, 컬럼에 따라서 결제 여부가 통제되는지, 그 다음에 SQL 종류에 따라서 결제 여부가 통제되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접근 제어, 작업 결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또 어떤 영역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데이터베이스 취약점을 분석해야 합니다. 취약점이요? 취약점을 분석해야 할 필요는 알겠는데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취약점 분석의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의 모의 해킹을 통해서 수행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계정을 소유하지 않은 외부 사용자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침해 공격을 시뮬레이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취약점을 검출하거나 수집된 취약점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외부 공격자의 침투 가능 경로를 검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모의 해킹을 통해 취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거군요. 또 필요한 점검 사항이 있나요? 네, 데이터베이스 내부 보안 감사가 있겠는데요. 알려진 취약점과 데이터베이스가 보안상 안전하게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구성하고 있는 파일이나 테이블 스페이스, 운영체제, 롤, 그랜트 등의 다각적인 보안 검토가 이제 필요합니다. 내부 보안 감사의 주요 점검 항목은 무엇인가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스워드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 유저의 계정, 그러니까 어카운트죠. 이런 정보들이나 모든 프로파일과 같은 프로파일의 이제 리소스 정보, 데이터베이스 유저의 다른 롤에 부여된 이제 롤 정보, 그다음 데이터베이스 프로세스와 이제 세션 정보 등 그밖에 외에 몇 가지도 더 추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사님, 이 데이터베이스 취약점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취약점 체크리스트를 갖다 점검을 해야 하는데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원인을 찾아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요. 일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오라클 운영 환경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요. 운영 중에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 크게는 데이터베이스 전체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파일 및 테이블 스페이스, 종류별로 백업을 받고 있는지, 그다음에 설정 여부, 그다음에 모니터링 등 여러 측면에서 구분해가지고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체크리스트 항목에는 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파일로 구분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추가로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나 그다음 OS 및 기타 항목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백업이나 이제 설정, 그다음에 모니터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백업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될 장비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판단될 때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백업된 정보는 즉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느 파일이 어느 백업 위치에 있는지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가동 시점에서 백업 절차 전체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한 후에 해당 결과를 확인해서 변경할 사항들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백업되는 파일의 이름이라든지 이름 같은 경우는 이제 날짜, 업무 등의 정보를 포함시켜서 나중에 보더라도 알기 쉽도록 지정을 해야 하고요. 3개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백업을 수행하면서 복구 테스트를 실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점검 주기가 또 중요한데요. 이 점검 주기 같은 경우는 이제 체크 포인트 주기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점검 주기로 권장할 만한 체크 포인트 주기는요, 10에서 15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잦은 체크 포인트는 크래시 복구 시간을 줄여주지만 더티 버퍼를 자주 사용하고 있어서 파일 헤더에 자주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이 오버헤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도 점검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네, 앞서서 테이블 스페이스도 점검해야 한다고 하셨죠?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항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와 롤백 세그먼트 테이블 스페이스, 데이터 테이블 스페이스, 템포러리 테이블 스페이스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대표로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시스템 테이블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요, 여기도 여러 가지 점검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 스페이스를 수시로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 테이블 스페이스의 사이즈가 적정 수준인지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일반 사용자에게 사용 권한을 갖다 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시스 오브젝트의 스토리지를 변경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디스크를 모니터링하고 스트라이핑은 설정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현된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점검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보안맨은 지금 모의 해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보안맨 잔뜩 긴장한 표정인데요. 오늘 데이터베이스 취약점 분석을 위한 모의 해킹이 있다고 하더니 그것 때문인 모양이군요. 한참 모의 해킹이 진행 중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모의 해킹을 통해 무엇을 점검하게 되는 거죠? 모의 해킹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프로세스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패스워드를 브루포싱, 딕셔너리 어택, 패스워드 크래킹 기법을 통해 안전하지 못한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를 추출 여부를 점검합니다. 버퍼 오버플로 공격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오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DOS 공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다운이나 서비스 불가가 되는지도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비정상 설정으로 인한 비정상 침투 경로가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보안맨, 먼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프로세스를 점검합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군요. 이어서 안전하지 못한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가 추출되는지 확인합니다. 관리자 패스워드 중 일부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해서는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겠군요. 다음으로 버퍼 오버플로어 공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오동작은 없는지, 도스 공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다운이나 서비스가 불가능하지는 않은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비정상 설정으로 인한 비정상 침투 경로는 없는지도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이것으로 모의 해킹이 모두 마무리되었군요. 모의 해킹을 통해 드러난 취약점을 보완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보안맨이 해야 할 일이겠죠? 우리의 보안맨, 오늘도 열심입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우회 접근을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에이전트 설치에 의한 차단, 서버 보안에 의한 차단, 스니핑 방식에 의한 차단, 네트워크 장치에 의한 차단 등이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를 위해서는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고 원본 데이터와 연관관계를 가진 다양한 속성들을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키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